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KBS 새 예능 프로그램 컴백홈 첫 회가 4월 3일 토요일에 방송됐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2회도 방송되었겠네요. 제가 기다려온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 취향에 맞았습니다. 유재석 씨가 워낙 선택에 신중하니까 믿거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뚜껑이 열리는 날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권했거든요. 이거 꼭 챙겨보시라고. 제가 치원 듣는 게 싫어서 맛집도 잘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입맛이라는 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컴백홈 첫 술에 배부를 리 없고 또 그리고 이제 막 첫걸음을 뗐으니까 미흡한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와 달리 예능은 첫 회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컴백홈은 잘 될 프로그램입니다. 진정성이 있으니까 마땅히 잘 되어야 하고요. 유재석 씨와 이영지 씨, 이용진 씨 이 새로운 조합이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요. 먼저 공개된 컴백홈 TV를 본 다음에 걱정은 우주로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컴백홈이 새로운 방식으로 프로그램 소개에 홍보를 했어요. 네이버 TV에 공개된 컴백홈 TV를 통해서 진행자들이 일종의 신고식을 갖고 프로그램의 개요도 알려줬는데요. 그 덕에 첫 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변 잡기식 오프닝의 시간을 길게 할애하지 않아서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컴백홈 TV의 샤이니의 키, SF9의 인성, 아이즈원의 최예나 양의 청춘에 관한 인터뷰도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이분들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번외편이잖아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세 분 모두 본 방송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엠넷 고등 래퍼 시즌3 우승자 이영지 씨. 고등 래퍼 대면식 첫 등장 당시 그 누구도 이영지 양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지 양은 꾸준한 노력으로 놀라운 성장, 반전의 역사를 썼고 특유의 친화력이 있었어요. 센 언니로 대변되는 여성 래퍼의 이미지도 싹 바꿔놓았었죠. 성실함과 선한 영향력, 이 두 가지 면에서 유재석 씨와 닮았죠. 그런가 하면 조병규 씨의 하차로 전격 이용진 씨가 합류했습니다. 이용진 씨는 1박 2일 시즌3 때 고정이 되려던 찰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비운을 맞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세용지마가 된 거예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야말로 천재 1호. 지금부터는 이용진 씨 하기에 달려있겠죠. 합류가 결정된 후 아내와 작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 꼭 물어보는 유재석 씨가 이용진 씨 아내 이름도 물었어요. 보아 씨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그 이름을 듣게 되지 싶어요. 이용진 씨가 아내와의 회의가 주요한 것인지 지금껏 우리가 알던 이용진 씨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용진 씨를 쭉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변화가 뭔지 아실 거예요. 유재석 씨와 이용진 씨가 말을 아껴가며 초보 예능인인 이영지 씨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예능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그림인데요. 새롭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인즉 스타가 과거에 살던 곳, 그러니까 뜨기 전, 지금보다 좀 더 청춘이던 시절에 거주했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스타와 시민이죠. 우리가 무심히 대했던 사람도 알고 보니 동창이라고 하면 갑자기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시간은 겹치지 않더라도 한 공간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니까요. 하물며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이니까 제3자는 알 수 없는 감정 교류가 생기겠죠. 사는 동안 힘들었던 부분, 좋았던 부분, 나올 얘기가 무궁무진하지 싶어요. 첫 회에 초대된 스타는 마마무의 화사 씨와 휘인 씨였습니다. 전주에서 같은 학교를 다닌 두 사람이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해서 처음으로 둥지를 틀었던 곳이 바로 사당동 옥탑방이라고 합니다. 2011년 그곳에서 연습생 4명이 함께 살았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서울살이 너무 힘들잖아요. 집값이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비싸다고 하죠. 물가도 다락같이 높고요. 화사 휘인 씨도 넷이 비용을 나눠서 부담한 덕에 그래도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옥탑방에 지금은 누가 살고 있을까요?
찾아가 보니 30대 초반의 최미소님이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경남 통영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마마무가 2011년에 보던 일출과 일모를 지금 미소 씨도 같은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화사 휘인 미소 씨가 한마음 한뜻으로 불편하게 여긴 부분을 제작진이 나서서 고쳐줬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특혜가 있긴 하나 사는 걸 공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선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스럽잖아요. 그럼에도 선선히 구석구석 다 드러내준 품이 넉넉한 최미소님, 이름만큼이나 미소가 보기 좋았습니다. 주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밝은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우리가 화사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화감 조성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심 쓰듯이 감성팔이 하는 거냐 이런 의견인 거죠. 집 고쳐주고 그거 보고 놀라며 감격해하는 거 카메라에 담고 흐뭇해하는 과정. 그러나 이런 경우는 미소 씨의 선택을 존중하는 편이 옳다고 봅니다. 미소 씨가 흔쾌히 기분 좋게 받아들였는데 보는 이가 위화감 운운한다는 게 오히려 신뢰 아닌가요? 저는 미소 씨가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자기 감정 표현에 충실한 이 시대의 바람직한 청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라가 아수라장이어도 소신껏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럼 기특한 마음? 강남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때 지하철 옆자리 승객이었던 최승민 씨 그리고 은행 직원 한송이 씨와 친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잘 지내는 것처럼 마마무와 최미소 씨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가 대중과 확 가까워졌던 시점이 바로 강남씨 에피소드 때였잖아요. 하지만 다음에 또 다음 해에 만날 분들이 미소 씨하고 동일한 감정일 리는 없죠. 단어 하나에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집 공개를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또 훨씬 더 열린 마인드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완급 조절을 유재석 씨가 하겠지만 제작진도 섬세하게 준비하고 챙기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네요. 결국엔 이거 러브하우스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는 집을 바꿔준다의 방점이 찍힌 걸로 보지 않았거든요. 제게는 공감과 소통이 있는 일종의 기수 다른 동창회였는데 후반부에 약 10분 남짓에 불과한 리모델링 과정을 이 프로그램의 주제로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집콕이 늘면서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잖아요. MBC 구해줘 홈즈 스피노프 프로그램 바꿔줘 홈즈도 4월 3일 놀면 뭐하니 시간에 긴급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나 컴백홈은 바꿔주기, 고쳐주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은 사람이죠. 내가 과거에 살던 곳을 찾아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만난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공터가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살던 옛집은 다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없어지면 누굴 만나고 뭘 바꾸고 뭘 고쳐주죠? 첫 회 마마무의 경우 과거의 나와 비슷한 여건의 청춘을 만났지만 초대 손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가 과거에 살던 집을 찾아가 그 집을 고쳐준다로 한정지어서 이 프로그램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 다양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여지는 확실히 차단해 줄 것, 그리고 스타보다는 현재 집주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저는 진행자는 새로운 조합인 반면에 집 고치기에 제이슨 씨가 참여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테리어 전문가, 건축가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JTBC 신비한 레코드샵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그 MBC 바꿔줘 홈즈도 그렇고 임성빈 씨라든지 제이슨 씨라든지 별 다른 대체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좀 아니란 선택 아닌가요? 그러나 이번 사당동 옥탑방의 경우 제이슨 씨가 적임자이긴 합니다. 제이슨 씨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것이 그 자취방 리모델링을 하면서잖아요. 결과물에 미소 씨는 만족한 것으로 보였지만 살림하는 저로서는 수납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이익을 얻는 건 집주인이 아닌가? 혹여
월세를 올리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분 제작진이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 부엌 싱크대를 제외하고는 다 최미소 씨의 소관이겠죠. 새로운 시도 새로운 조합. 무엇보다 사람이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 개선하고 보완하면 K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몇 주 지나서 시청자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볼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